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원래 이게 회계의 논리가 들어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생활의 논리하고 반하잖아요. 근데 어쩌겠어. 회계의 논리들이 와야지. 맞죠? 자, 네, 마지막, 여기. 아, 그렇지. 이거, 자, 보시면, 여러분, 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화면 보시면, 그럼 우리가 정보 보조금이 있었을 경우에 재무상태표를 볼게요. 그럼 정보 보조금이 있을 때 재무상태표는 기계장치의 전체 취득원가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총 10,000원 됐죠. 누계액. 재무상태표예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누계액 10,000원. 그 다음에 정보보조금은 아까 10,000원 있었는데 1,000원을 빼버렸잖아요. 뺐으니까 9,000원 남겠죠. 그럼 정보보조금은 얼마가 장부가가 되냐? 8만 1,000원이 장부가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정보보조금이 있었을 때 재무상태표잖아요. 그러면 정보보조금이 없었을 경우에 재무상태표는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정보보조금이 얘는 정보보조금 있는 거고 그럼 얘 정보보조금이 없을 경우 X1년 12월 31일 날 BS 이건 정보보조금 없을 때 그럼 정보보조금이 없을 경우에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9만 원. 정보보조금이 없다면 10,000원 안 받았다면 90만 원이, 아니 9만 원이 기계장치 취득원가일 거 아니에요. 오케이? 보조금이 없다면 왼쪽은 정보보조금이 있었다면 기계장치 전체 취득원가 10만 원이고 맞죠? 그 다음에 정보보조금이 없다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0원이 아니라 9,000원 했겠지.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정보보조금이 없으니까 정보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당연히 안 나타날 거예요. 빼기 0이라고 할 거지만 안 나타날 거예요. 맞죠? 그럼 얼마예요? 정보보조금이 없어도 장부금액은 81,000원 나와요. 나오는데 그놈의 유용한 정보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네 돈 가지고 취득했을 경우에 그게 장부금액이야 원래는. 장부금액인데 그놈의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가지고 감로 정보보조금 정보 다 표시하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은 동일하다. 내 돈 가지고 취득한 경우든 정보보조금 가지고 취득한 경우는 남아있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분위기 싸한데 지금? 자, 4번 보시죠. 여기. 자, 4번도 시험에 출제합니다요. 자, 보세요. 이제 시험에 뭘 출제하면 4번은 이걸 출제해요.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여러분들 감가상각자산 처분하는 거 배우셨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안 배웠어? 배우셨을 텐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기계장치 팔았다 이렇게 출제하잖아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걸 잘 내요. 세무 1급도. 단지 차이가 나는 건 딱 한 개예요.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것 좀 지우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기계장치를 판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면. 자, 세무 2급에서는 정보보조금을 안 배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무 2급용으로 하면. 세무 2급용으로 하면 그냥 기계장치 날리고 팔았으면 감가상각 누계액 날리고 이렇게만 하고 끝나요. 이건 세무 2급용. 그죠? 근데 이제 세무 1급에서는 해당 유형자산이 정보보조금까지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게 항상 이렇게 같이 운명 공동체처럼 엮여 다니는 애들은 각각 따로 없애야죠. 그럼 이제 없앨 게 정보보조금만 추가된 거예요. 즉 뭐냐면 이렇게 정보보조금이 있을 경우에 유형자산을 처분해요. 처분하면 취득원가도 날리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날리고 이제 정보보조금까지 날려야 돼. 세 가지를 날려야 돼. 두 가지가 아니라. 이것만 추가되는 거예요. 이건 쉬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처분하면 10만 원 날리고 만 원 날리고 9천 날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여기. 자, 한번 보시면. 자, X2년 3월 31일
기계장치를 1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현금 처분하였다. 시험에서 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 출제할 거예요. 자, 이건 듣고 버리세요. 여러분 이거 듣고 버리세요. 이게 뭔 뜻이냐면 지금 X2년도 몇 개월 또 썼어요, 기계장치. 3개월 썼죠. 3개월 썼으니까 원래 3개월치 감가상각을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3개월 상각하고 그 다음에 처분하는 분계를 원래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이거는 단기 감가상각비 3개월치 한 건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여기 X1년 12월 31일 재무상태를 그냥 그대로 활용하라 라는 뜻이에요. 시험에서도 그렇게 출제합니다. 그래서 자, 보실게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기계장치를 날리면 되겠죠. 10만 원. 요 작업한 요 작업. 얘 날리고 감루 날리고 정부 보조금 날리고. 그래서 여기 얘 날려 기계장치 10만 원 날려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감루랑 정부 보조금은 대변 태생이잖아요. 위치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그럼 대변 태생을 날리려면 차변으로 감루 차변 10,000원 날리고 정부 보조금 차변을 9,000원 날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물론 요 감루랑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 차감하는 놈으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장부 금액을 81,000원 깐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 그리고 현금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돈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받아요? 부가가치 제외하고 받아요? 포함하고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11만 원에 부가가치세 여기까지 하면 얘가 11,000원인가? 이 두 개를 더하면 12만 1,000원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자 이제 유형자산을 팔았어요. 그럼 유형자산을 팔면 처분 손익 인식해야죠. 그럼 처분 손익을 인식할 때 부가가치세도 포함시켜요? 그건 아니에요. 왜? 부가가치세는 내가 받는 건 맞지만 내가 먹는 건 아니거든요. 받는 건 맞으니까 받을 금액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받을 것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 받을 것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세가 포함되지만 처분 손익을 구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됩니다. 왜? 부가가치 세무세 내야 될 금액이지 내가 먹는 게 아니니까 처분, 이익하고 손익에 반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내가 처분 손익을 구할 때는 11만 원하고 장부 금액하고만 비교해야죠. 맞죠? 그럼 장부 금액이 아마 8만 1,000원짜리였을 거예요. 그럼 8만 1,000원짜리를 11만 원에 처분한 거잖아요. 처분 손익 구할 때. 하면 처분 이익이 2만 9천 원 나옵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알아서 컴퓨터 걸어줄 거고요.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연습차 하나만 풀고 여러분들 쉴게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108회였죠? 108회. 쭉 가서요. 아유, 좀 안타까운데. 788페이지. 회계부가소득이요. 788. 자, 788페이지에 4번 있을 거예요. 4번. 자, 4번 한번 해보실게요. 788페이지 4번.
월 없어요? 없어요? 잠깐만요. 저만 없는 줄 알았는데. 언제냐면은, 아이씨, 저 잡은 왜 그런 거야? 아이고, 전산회계로 켜놨어. 전산회계 이거. 죄송합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108이 어디 갔어? 아이. 어, 7월 1일이네, 7월 1일. 7월 1일입니다. 네, 여러분 공식을 외우시는 거 추천드려요. 우리 시험이 정의법만 내니까. 응. 해봐도 돼요? 해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게 빨리 푸는 거. 요게 FM. 됐죠? 해보죠. 그냥 이거 생각, FM대로 하는 거 그냥 정부한테 보조받은 금액은 올해 감가상각할 거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게 좀 더 나으실 거예요. 뭐냐면, 자, 일단 기계장치를 7월 1일 날 샀어요. 근데 요 문제 좀 안타까운 게 국고보조금도 1억이야. 뭐 그래서 좀 약간 그렇지만 해보시면. 자, 그럼 감가상각비는 일단 FM대로 하면 우리가 취득원가가 지금 정액법이니까 취득원가 2억이죠. 2억에서 0을 빼요. 단중가치 빼고 나누기 5. 근데 7월 1일 날 취득했잖아요. 올해는 6개월 썼으니까 12분의 6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비가 2천만 원이 나옵니다. FM대라면 이게 감가상각비 분계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보조금 깔 거. 정보보조금 깔 거. 정보보조금은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했냐면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해도 되고 정보보조금을 깔 금액을 직접 구하는 거 방법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게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많이 하시니까 결론은 요거죠. 뭐냐면 네가 5년 동안 전체 감가상각할 금액이 2억이다. 그렇죠? 네가 전체 감가상각할 금액은 5년 동안 2억을 감가상각해야 되는데 정부한테 보조받은 게 1억 있다 이 뜻이에요. 전체 감가상각할 대상 금액 2억 중에서 정부한테 보조받은 1억은 네 돈 주고 취득한 거 아니니까 감가상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요게 정부 보조금 깔끔액이에요. 왜냐하면 법문구가 정부 보조금하고 감가상각비를 상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정부 보조금 깔끔액이 깔끔액을 직접 구해서 정부 보조금 까도 되고 감가상각비를 차감할 금액을 정부 보조금 깔끔액으로 잡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감가상각하면 안 되는데 1,000만 원 감가상각 안 되는 거잖아요. 요게 정부 보조금 깔끔액이다라는 거 1,000만 원. 근데 이렇게 하면 머리 터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간편하게 구하는 거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요 1번, 요 주석 1번 나와야죠. 요 주석 1번이 뭐냐면 아니에요. 요 주석 1번이 감가상각할 금액. 그럼 감가상각비입니다.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감가상각비는 그냥 쉽게 구하는 거. 감가기는 그냥 네 돈, 내 돈 주고 취득한 할 경우 아까 효과 보셨겠지만 네 돈 가지고 취득할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순액으로 그냥 바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죠. 그냥 10만 원 아니라 9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 했을 경우에 감가상각비 금액 올해 인식할 감가상각비였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 돈 가지고 취득했더라면 2억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1억 뺀 1억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1억은 내 돈 가지고 취득한 기계장치, 내 돈 주고 취득한 것만 네 돈 쓴 거니까 쓴 거는 네 돈 쓴 것만 비용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1억 빼기 0 나누기 5년. 맞죠? 여기 12분의 6. 요게 하면 똑같이 감가상각비 이거 퉁쳐버리면 2천만 원하고 1,000만 원 감가상각비 수준 어차피 1,000만 원이잖아요. 맞죠? 요게 감가상각할 금액이에요, 올해. 되세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 썼어요. 요 공식이 감가상각, 요 공식이 뭐였냐면 국고보조금 깔 거, 국고보조금 깔 금액. 물론 얘는 정액법에서만 허용. 그럼 간편하게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정부 보조금을 내용연수로 나눠요. 정액법은요. 그렇죠. 그럼 정부 보조금을 내용연수로 나눈 게 요게 1년치 정부 보조금 깔끔액. 했죠. 근데 1년치 정부 보조금 깔끔액인데 우린 지금 6개월만 기계장치 사용했으니까 6개월치만 우리가 까면서 수익을 인식해야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12분의 6 하면 이게 국고보조금 깔끔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정부 보조금 1억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공식에 대입하면. 정부 보조금 1억에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요게 1년치 정부 보조금 깔 거 정액법에서요. 5년. 근데 우리가 지금 6개월밖에 사용 안 했으니까 국고보조금 6개월만 없애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국고보조금 깔끔액 1,000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국고보조금 우리가 대변 태생이니까 차변으로 깔끔액이 1,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를 감가상각 누계 빵꾸 나는 곳을 잡으시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시거나. 자, 어차피 제가 회차 많이 적어드렸으니까 연습 꼭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요거를 외우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아마 2점짜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 좀 많이 쉴게요. 쉬었다가요. 우리